우리가 시조 고전 시간에 서정아 지금 시작 눌렀어? 눌렀어. 잘했어. 자, 시조는 고전 시가고 연계야. 맞지? 연계긴 한데 보통 이제 가나 세트로 나온단 말이야. 두 개가 나와, 두 개. 하나는 연시조 혹은 이제 가사가 나올 것이고, 이건 너희들이 아는 작품이 나올 거야. 내가 정리해준 작품 중 하나가 나올 거야. 자, 근데 이제 나는 비연계로 나올 거거든. 알겠어? 자, 오늘 우리는 이 연시조 가사에서 출제되는 선지 패턴 확인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비연계 작품이 출제됐을 때의 그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자, 시작해보자. 자, 시조가 무엇이냐? 시조는 뭐냐면, 그냥 세 줄짜리가 시조야. 오케이? 세 줄짜리가 시조야. 세 줄로 돼 있으면 시조야. 사음보의 전형적 율격 몰라도 돼. 자, 일단 시조의 종류는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세 가지가 있어. 맞지? 자, 이렇게 지금 세 줄로 이루어진 그 구성의 고전 시가가 있어. 그럼 뭐야? 시조야, 시조. 근데 이 시조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연시조야. 연시조는 보통 여기 우측 하단에 1수, 2수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우측 하단에 1수, 2수 뭐 이런 식의 수치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연시조가 되는 거야. 연시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자, 그리고 또 사설시조는, 자, 이 시조의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하고, 이거 알아둬야 돼. 자, 두 번째 줄을 중장이라고 해. 가운데 중자를 써서. 세 번째 줄을 끝 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하거든. 종료할 때 종자야. 맞지? 초장, 중장, 종장. 자, 이거 선제 나오는 표현이야. 뭐 몇 수의 중장은, 맞지? 뭐 해당 작품의 몇 수의 중장은 뭐 몇 수의 종장에서 뭐 해소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선지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들 헷갈리지 않고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맞아? 특히나 중장하고 종장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친구들 많거든.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알겠지? 자, 특히나 이제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사설시조는 중장이나 혹은 초장이 길어진 형태야. 중장이나 초장이 길어진 형태. 보통은 중장이 길어진 형태가 대부분이긴 한데 간혹가다 초장도 길어진 형태가 간혹 나오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윗부분이 뚱뚱한 시조가 나온다? 아, 이거 사설시조라고 보면 돼. 사설시조. 오케이? 자, 밑에 여백 많지? 자, 지금 최근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사설시조의 유형들 다 정리할게. 사설시조의 유형. 오늘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겠지? 빡세게 하면 끝낼 수 있겠다. 빡세게 한번 해봐야지. 빡세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자, 보자. 사설시조 유형.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지배층 비판의 유형의 사설시조.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사설시조 하면 조선 후기 작품이야. 조선 후기는 시대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잖아. 맞지? 탕과놀이들이 많고, 그리고 백성들은 막 수탈당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자, 이 지배층 비판의 주제의식을 가진 사설시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 지배층 비판의 사설시조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 자, 지배층 비판은 항상 우의적인 성격이 나타나. 우의적. 자, 우의적인 성격이 나타나는데, 자, 핵심 문학 용어예요. 우의적이다. 이번 7월 학평에서도 우의적이란 말이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 고전수필에서 나왔어. 맞지? 고전수필에서 어부와 거미와의 대화를 우의적인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진술이 성립했잖아. 맞지? 우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빗대어 표현하다라는 거야. 빗대어 표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무엇인가에 빗대어서 말을 하는 태도를 우의적인 태도라고 해. 알겠어? 간접적인 태도야. 빗대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의적인 태도라고 해. 그렇다면 무엇에 빗대어 표현을 했을까? 보통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은 뱀이라든지, 맞지? 자, 뱀이 뭐 허물 보니? 자, 뱀이라든지 아니면은 두꺼비라든지, 맞지? 이러한 대상들을 무엇으로 빗대어 가지고, 그렇지, 탐관오리로 빗대어 가지고, 맞아? 뱀이나 두꺼비를 탐관오리에 빗대 가지고 이 대상들이 그 약자를 괴롭히는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러면 지배층 비판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일상생활에서의 희, 노, 에, 락. 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희, 노, 에, 락. 아주 평범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서 중에 하나지. 네 가지의 정서지. 희, 노, 에, 락. 기쁨, 슬픔, 뭐 즐거움, 뭐 노여움, 뭐 이러한 식의 네 가지 감정을 말하는데, 보통 이게 일상적인 소재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들.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 자, 남녀 간의 연정, 남녀 간의 사랑, 맞지? 자, 남녀 간의 사랑에 관련된 내용, 또는 자연 속 여유로움, 맞지? 자, 보통 요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 남녀 간의 연정과 자연 속의 여유로움. 자, 근데 남녀 간의 연정을 보통 보면은, 남녀 간의 연정을 다룬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 본인이 이제 그 기다리다 지쳐 답답한 심정을 형상화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아. 형상화의 기법이 무엇이냐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을 형상화라고 해. 맞아?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설시조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대. 그래서 답답할 때마다 가슴에 만든 창을 열었다 닫았다 막 하고 싶대. 맞지? 뭐 그러한 내용의 작품이 있어.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형상화라고 나올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대화체로서 남녀 간의 연정을 드러내는 작품. 이게 최근 트렌드거든. 이거 뒤에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내가 그때 보여줄게. 알겠지? 자, 대화체가 아니라 대화 형식. 미안해. 채 지워주고 대화 형식이라고 붙여줘. 미안해. 이거 내 실수야. 대화 형식. 큰일 날 뻔했네. 대화 형식이야. 대화 형식. 오케이? 빨리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속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사설시조 보자. 자연 속의 여유로움을 담고 있는 사설시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 일상적인 시조에서 나오는 그 관념적인 성격의 공간으로서 자연이 아니라, 이건 노동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사대부 지배층들이, 맞지? 자연 속에서 이제 풍류를 즐기고 막 거기서 자연을 감상하고 그런 류의 자연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열심히 풀 베고 김 메고 막 도시락 까먹고 막 그 담배 한 대 피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나타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사설시조의 유형을 좀 나눠볼 수가 있거든. 맞아? 자, 이제 체크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평시조인데, 여러분들 평시조. 이건 평시조거든. 이제 이 평시조인데, 자, 평시조는 자, 출제가 안 됩니다. 알겠어? 자, 평시조는 출제가 안 되는데, 그냥
시조의 형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넣은 거야. 알겠지? 실제 출제되는 것은 연시조, 사설시조, 가사 이 세 가지가 실제 출제되는 작품이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보자. 자, 연시조 볼게요. 연시조. 오케이? 자, 볼게. 시조의 해석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대구야, 대구. 알겠어? 시조의 핵심. 시조의 여기도 위에. 자, 해석의 핵심은 바로 대구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맞아? 무조건 시조는 대구로 시작해서 대구로 끝난다고 봐야 돼. 대구라는 것은 바로 뭐야?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야. 맞지? 자, 딱 봐도 일수에서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어떻게 나타나? 자, 봐봐. 대구 관계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A 대고 B. 즉 하나의 행에서 하나의 행을 자, 두 개의 구절이 어때?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행을 걸쳐서 A,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행을 걸쳐 가지고 대구 관계가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 이해되니?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패턴이 하나의 행에서 나타나느냐, 두 개의 행에서 걸쳐서 나타나느냐를 첫 번째 파악을 하셔야 돼. 알겠어? 자,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 양옆으로 A 슬러시 B, 이 구조로 대구 관계인 것 같아.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 이게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번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A와 B의 관계를 설정을 해줘야 돼. A와 B의 관계를 어떠한 의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 설정하셔야 돼. 그 관계는 둘 중에 하나야. 그 관계는 둘 중에 하나야. 뭐? 유사 관계냐 아니면 대립 관계냐. 오케이? 대구 관계를 이루는 A하고 B라는 두 개의 구절은 유사한 의미가 나열되거나, 맞지? 유사한 의미가 나열되거나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의미가 대조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애매하게 그냥 해석하지 말고 이거 유사 관계다 아니면 대립 관계다. 이거 무조건 판단 내려야 돼. 알겠어? 무조건 판단 내려야 돼. 알겠지? 자, 꼬아 자란 층성유형 틀어 지은 고사매라. 자, 대구 관계야. 맞지? 자, 이 대구 관계는 현대시로 따지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란 말로 현대시에선 쓰여. 맞아? 근데 현대시에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맞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립이 될 수 있어. 근데 고전시가의 대구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양옆으로 붙어 있거나 위아래로 붙어 있거나 이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구 관계를 여기 이렇게 찾으면 안 돼. 맞아? 근본 없는 거야. 알겠지? 대구 관계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꼬아 자란. 꼬아서 자라다. 층성류가 꼬아서 자라다. 틀어지은 고사매라. 자, 이거 대구거든. 맞지? 자, 유사 관계인 것 같아? 아니면 대립 관계인 것 같아? 판단해봐. 응? 근거가 뭐야? 근거가 뭐야? 아, 그러면 안 돼. 뭐? 어떤 거? 층성류하고 고사매가 맞지? 유사한 대상이기 때문이야. 맞지?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식물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는 유사관계라는 거야. 유사관계. 됐어? 자, 삼봉괴석에 달린 소나무가 늙었으니. 삼봉괴석. 잘 봐봐. 괴석. 자, 단어 설명이 돼 있냐 안 돼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 출제하는 입장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해줘. 단어 설명이 안 돼 있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쫄지 마. 알겠어? 자, 근데 석은 알 수 있지. 석. 석은 뭐야? 석. 돌이지, 돌. 맞아? 삼봉은 뭐야? 삼봉. 선생님, 대봉은 아는데 삼봉은 삼봉이 뭐야? 세 개의 봉우리지. 아, 세 개의 봉우리에 달린 기이한 돌멩이. 맞지?
거기에 그걸 몰라도 돼. 아무튼 간에 돌멩이에 달린, 돌멩이라고만 해석을 해도 충분해. 돌멩이에 달려있는 소나무가 늙었으니, 소나무를 의인화시켰죠. 아마도 화한 풍경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보자. 자, 너뿐인가 하노라.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너뿐인가 하노라. 이 패턴 자체를 알아도 돼. 맞지? 보통 너뿐인가 할 때 이 너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맞아? 그러니까 너라는 청자를 설정했어, 고전시가에서. 그러면 자연물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근처에서 찾아보면 돼. 근처에서 찾아보면 가까운 자연물 뭐 있어? 소나무겠지, 소나무. 맞지? 자, 소나무기 때문에 이 자연물을 이제 너라고 지칭했다. 자, 그럼 정서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 뭐야? 자연친화의 정서로 귀결이 된다. 됐어? 자연물을 나오고 자연물을 너라고 지칭한다? 응. 자, 이거 뭐야? 그렇지. 자연친화로 그냥 귀결시키면 돼. 자, 계속 보자. 자, 막대 짚고 나와 건인이 양육풍이 불어온다. 자, 고전시가 핵심의 두 번째 포인트. 수로 중심의 독해야. 수로 중심의 독해. 알겠어? 자, 그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인데 수식어 너무 수식어 알면 좋지만 모르더라도 문제 푼데 엄청나게 지장이 있진 않아. 중요한 거는 수로 위주로 체크를 밑줄을 쳐준 다음에 자, 이 수로의 주체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막대 짚고 나와 건인이는 누가 거닌다는 거야? 누가? 아무래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보통 화자로 생각하면 돼. 아, 화자가 지금 어때? 막대 짚고 거닐고 있구나. 맞지? 양육품 불어온다. 양육품이 불어온대. 불어올 수 있는 건 뭐겠어? 바람밖에 없겠지. 아,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맞아? 양육풍은 버드나무 사이에서의 부는 바람이란 뜻인데, 자, 이게 이제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 근데 봐봐. 이게 내신이면 나와. 이게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근데 수능에서는 어때? 계절적 배경을 물어보려면 이거 단어 설명을 해준다고. 알겠어? 단순 한자어의 의미 여부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그 결정적인 배경 지식 여부로 문제를 푸는데 정답의 근거가 나오게끔 문제 답을 그렇게 유도하진 않는다는 거야. 알겠지? 자, 긴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이라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는 웃고 가르키나니. 그렇지. 자, 지금 자연 속에서 어때? 자연 속에서 소이라고 있는 화자의 모습 맞지? 자연 속에서 여유로움이라는 정서가 느껴지지. 맞아? 여유로움의 정서가 느껴져. 이 여유로움이라는 정서는 영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야. 보통 봐봐. 각수가 진행이 될 때 딱히 뭔가 특히나 이러한 보기에서 뭐 특별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으면 직전 수에서 느꼈던 정서가 그대로 이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0에서 100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수에서 파악했던 정서를 한 50% 정서를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의 정서를 파악하면 돼. 어렵지 않아. 맞지? 자,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친 후에 서린 풍우에 소를 먹여 돌아오니 소를 먹여서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자, 야인생에. 자, 보통 봐봐. 생애라는 표현은 어떤 일생을 말해. 맞지? 근데 앞에 붙은 말이 뭐야? 야인이야, 야인. 맞아? 들 야자의 사람 인자라는 표현인데, 자, 야인의 삶도 어때? 자랑할 때 있으리라. 누구의 삶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딱히 상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화자의 삶을 말하겠지. 자, 화자를 자, 겸손하게 지칭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지? 이런 표현들은 알아두면 좋아. 됐어?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세 개의 선택지 한번 보자. 1번.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해 LFN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 봐봐. 언급은 될 수 있어. 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단어의 그 결정적인 의미를 아는 거 여부가 문제 답의 근거로 활용되는 근거는 없다고. 맞지? 자, 여기서는 이게 변별력이 아니야. 이게 변별력이야. 맞지?
애달픈 정서 뭐야? 슬픔의 정서지. 슬픔의 정서 나타나? 누가 봐도 지금 자연 속에서 잘 먹고 잘 싸고 뭐 이러고 있죠. 자, 윗글은 두 행위의 인물을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두 인물의 행위, 자, 수로 위주로 독해를 했다고 한다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온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 맞지? 자, 윗글은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 영탄적 표현? 자, 영탄적 표현 찾아볼래? 영탄적 표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못 말하시면 자, 보세요. 이거 지운다. 수능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야,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수능 전까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았어? 전두엽에 타투해놔. 자, 첫 번째. 자, 영탄적 표현의 첫 번째. 모든 서리법은 다 영탄법에 들어가. 알겠어? 서리법이 정서와 생각을 강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서리적 물음은 그냥 영탄법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영탄법은 정서를 강조하는 거야.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들을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거든. 보통 서리법. 두 번째, 감탄사. 모든 감탄사 있지. 모든 감탄사. 자, 모든 감탄사가 이제 그 영탄적 표현의 범주에 들어가. 아, 으아.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탄어미. 감탄형 종결어미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어찌됐든 간에 1번하고 3번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서술어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감탄사는 문두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영탄적 표현은 어차피 이제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작품 와가지고 빨리 스캔을 해봐야 되잖아. 스캔을 할 때 이제 한 줄 보면서 스캔을 하는데, 자, 맨 문장의 맨 앞을 먼저 봐. 감탄사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는 거야. 감탄사 있는지 체크해봐. 감탄사 있는지 체크해봐. 있어, 없어? 없지. 감탄사. 아으, 으아. 아무런 뜻과 의미 없으면서 자기의 정서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 아, 으아. 뭐 이런 것들. 자, 없지. 그럼 뒤에 서술어를 봐. 일단 첫 번째 서리법 있는지 봐봐. 서리법 있어, 없어? 서리법 없지. 서리법 없어. 두 번째, 감탄형 어미 있는지 봐봐. 있어, 없어? 있어. 여기 하노라. 있으리라. 오케이? 됐어? 몰랐어? 알아두면 돼. 계속 귀납적으로 정리해 가는 거야. 알겠어? 이게 실력인 거야. 이게 감탄형 어미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실력인 거야. 알겠지? 자, 노라, 구나, 리라, 이런 것들. 됐어? 뒤에 느낌표를 붙였을 때 이질감이 없는 그런 종결어미들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감탄형 어미야. 됐어? 선생님, 그러면 감탄형 어미가 쓰였으니까 이거 맞는 거네요? 영탄형 표현은 그럼 이거 맞는 거네요? 실제로 이 선택지가 오답이 제일 높았어요. 영탄적 표현은 나타나지만 경외감 나타나고 있지 않아. 경외감이 뭔데? 경외감이 바로 뭐야? 두려움과 공경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야. 두려움과 공경. 맞지? 보통 이 예시가 뭐라고 했어?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쓰나미야, 쓰나미. 쓰나미 앞에선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경외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되게
작게 느끼지.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어? 너희들이 자기 전에 알고리즘 잘못 클릭해가지고, 맞지? 그 우주, 그 천체 유튜브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우주의 크기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막 현타 느끼잖아. 맞지? 아씨, 당장 내일 친구랑 마라톤 먹기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주의 크기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입자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걸 막 느끼면서 우리가 막 현타 오잖아. 그때 느끼는 정서가 경외감이야. 자, 여튼지 간에 경외감이 판단하기 어려우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거든. 맞아? 근데 판단하기 어려우면은 일단 이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도 돼. 알겠어? 이거는 어때? 판단하기 쉽거든. 두려움의 정서는. 맞아? 자, 그 다음에 보기 문제 보자. 보기 문제. 자, 보기. 고전 시가에서 보기 문제. 모든 문학에서의 보기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기의 정보를 세세하게 쪼갠 다음에 무조건 1대1 구절 대응을 해봐야 돼. 자, 화학구호는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자, 양상에 따라서, 자, 첫 번째, 강호에서의 자족감. 두 번째,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맞지? 회포. 자, 세 번째,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금지. 이렇게 밑줄 쳤지. 맞지? 여기에서 더 포인트를 둘 만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시잖아. 시. 시는 정서 전달이 핵심인 거야. 여기서 정서에 해당되는 표현을 포인트를 잡아봐. 맞지? 자연 속에서의 자족. 자족이 뭐겠어? 자족. 만족이야, 만족. 맞지? 회포. 회포는 뭐야? 회포. 회포. 즐거움? 회포를 푼다라는 말을 이제 회포를 푼다라는 말을 떠올렸을 거야. 맞지? 자, 회포라는 건 뭐냐면 풀지 못한 한이라는 거야. 풀지 못한 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어때? 회포를 푼다라는 말을 쓰잖아. 맞지? 회포 자체는 풀지 못하는 마음이야. 풀지 못한 마음. 맞지? 욕구 불만이야. 욕구 불만.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평상시에 만나지 못해서 바빠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풀지 못한 욕구를 푸는 거야. 그게 회포를 푸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회포 자체는 어때? 부정적인 표현이야. 알겠어? 자, 긍지를 드러낸다. 됐어? 자, 선택지 풀어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1대1 대응해봐. 렛츠고. 자, 시간은 1분. 자, 5번 X. 5번 X. 5번 풀지 마. 4번하고 6번만 풀어. 됐어? 선생님,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필요할 게 뭐 있어? 대응을 해보라니까. 자, 윗글은 화음의 풍경이라 인정하는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그런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 것. 자, 여기서 보시면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 자,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 맞지? 자기가 직접 조성한 공간이라는 정보가 대응이 되지. 맞아? 중요한 건 여기에서 긍지가 드러나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돼. 긍지 드러나는데 자긍심. 긍지와 범주와 같이 될 수 있어? 같은 범주 될 수 있어. 예스. 됐어? 자, 윗글은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겸양이 무슨 말이야? 겸양. 겸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 겸양이라는 표현이 자족감, 회포, 긍지, 세 개의 범주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겸양은 뭐야? 겸양. 겸양은 겸손이야, 겸손. 됐어? 겸양이 이런 뜻인지를 몰라서 이 세 개 안에 범주화를 못 시켰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실력이야. 알겠어? 근데 겸양이 겸손이란 뜻 정도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이게 이 세 개의 키워드 중에 포함이 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야. 이게 3점짜리 보기 문제의 답이었다고. 됐어?
자, 항상 이 보기의 핵심의 키워드에서 이제 시기 때문에 이 정서에 관련된 범주적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 선지가 이것저것 막 많은 걸 판단하라고 하지만 결국에 시는 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정서를 범주화시킬 수 있냐 없냐. 맞지? 여기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 자, 넘어가 보자. 어우, 왜 이렇게 기냐. 자, 이것도 이제, 자, 포인트를 잡아볼게. 자, 24년도 6평에 나왔던 연시조야. 연시조. 연시조의 키워드가 있어, 연시조. 자, 연시조의 키워드는 연시조가 보통 누가, 무엇을 소재로 썼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맞지? 우리가 이제 정보 분류하기가 좋아. 연시조는 누가 썼냐면, 사대부가 언제 썼냐면, 사대부가 보통 유배지에 가서 많이 썼던 시조가 연시조야. 됐어? 그러니까 유배지에 갔다는 것은 맞지? 자기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던지 간에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 없어? 있어. 유배지는 어디로 가? 보통 자연 속으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항상 자연을 즐기면서 속세에 대한 거리감이 나타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무슨 말이라고? 자연과 그리고 속세의 대비구도로 나타나. 자연과 속세의 대비구도. 됐어?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좋아. 맞지? 뭐 갈매기, 백구 이건 뭐겠어? 자연이겠지. 달, 해, 바람 뭐 이런 건 다 뭐겠어? 자연이겠지.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속세만 알아두면 돼. 알겠어? 자, 다른 건 몰라더라도 이 표현을 암기해도 그렇지. 진, 인, 세, 속, 물. 이 5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의 키워드라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 그럼 바로 뭐야? 속세야, 속세. 알겠어? 먼지, 진, 사람인, 세속세, 속, 물. 맞지? 이거는 사물 물자인데 원수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아서 물로 쓰이는 건데 암튼 간에 진인, 세속물 이 5개의 어휘, 5개의 그러니까 각 이름절씩 구성된 이 5음절의 단어는 잘 기억해 주라.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뭐야? 속세다, 속세. 맞아? 뭐 십장 홍진 뭐야? 속세. 맞지? 인세, 인속, 속세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 근데 물외는 뭐겠어? 외라는 한자어는 알아둬야 돼. 외는 바깥 외자지. 맞지? 외는 바깥 외자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속세 바깥으로 해석을 하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자연이 되는 거지. 됐어? 됐지? 잘 봐봐. 연시오는 이렇게 자연과 속세의 대비 패턴으로만 해석을 해도 평타를 칠 수가 있어. 무조건. 알겠어? 이 외에 좀 특이한 형태의 연시조도 있어. 뭐 이덕일의 우국과 같은 작품들 있지. 그런 것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시조들은 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좀 정리를 해준 거야. 6평 전에. 맞지? 선생님, 저는 6평 이후에 들어왔는데요. 어차피 8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잘 봐봐.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뿐이로구나. 효는 무조건 2개의 단어를 알아야 돼. 충과 효. 근데 중요한 건 충과 효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자연이냐 속세냐, 이렇게 자연이냐 속세냐 이런 처돌이로 봐야 된다고. 맞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는 긍정 부정 처돌이로 가야 돼. 무조건. 자, 충효는 긍정, 이거는 뭐야? 자연이야 속세야? 이거는 속세야, 속세. 맞지? 속세. 자, 이 두 일을 말면 이 두 일은 뭐겠어? 두 일. 충효겠지. 맞아? 이 두 일을 말면 금수나 다르리야. 금수는 뭐야? 짐승이야, 짐승. 이 2개를 하지 않으면 짐승 새끼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야. 맞아? 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 황황하노라. 자, 밑에 보니까 어때? 마음에 하고자 했어. 뭐?
춤과 효를 마음에 하고자 해서 10년 동안 허둥지둥 됐대. 이게 뭔 개소리야. 자, 춤과 효는 자 연결시킬 수 있어. 춤과 효는 딱 하나밖에 없어. 춤과 효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거. 바로 뭐? 과거야, 과거. 과거 시험을 보는 거야. 그렇지. 입신양명에 오르는 거.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은 부모의 이름을 드높일 수도 있고 임금에게 충성을 할 기회도 생기니까. 맞아? 춤과 효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거. 됐니? 자, 아무튼 간에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속세에서의 삶의 속세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잖아. 아무튼 그거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10년 동안 맞지? 허둥지둥 됐대. 무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10년 동안 대학을 가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이겠지. 아, 이건 너무 심하다. 근데 고시를 준비했는데 고시를 10년 동안 통과하지 못했다. 대학 10년 못 간 건 좀 힘들지. 맞지? 대학 10년 못 간 건 좀 힘든 것 같아. 자, 비록 못 이뤄도 봐봐. 비록 못 이뤘대. 무엇을? 비록 속세를 못 이뤘어도 맞지? 임천이 좋으리라. 임천이 좋대. 뭐겠어 임천? 뭔지 몰라도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수풀림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천할 때 천자거든. 자연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자연이 좋다라는 거야. 자, 무심어조. 무심한 어조. 자, 무심어조. 어조는 물고기랑 새지. 뭐야? 그냥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연이 좋다. 자연 속에서 한가하다. 뭐 이런 뜻이겠지. 조만간 세상 일이 있고 세모를 있고 너를 조추를 하느라. 너는 바로 뭐야? 무심어조. 이걸 말하는 거겠지. 됐어? 자, 이거 뭐야? 대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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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초 줄 테니까 판단해봐. 대비인지 아니면 유사속성인지. 판단됐어? 판단됐어? 판단됐으면 정보 분류해봐. 자, 판단됐지. 자, 출하면 치군택미는 뭐야? 치군택미. 세모야. 처하면 조월경호. 뭐야? 동그라미야. 바깥으로 나가면 속세의 삶. 응거하면은 어때? 자연 속에서의 삶. 서로 대조관계네. 됐어? 오케이. 자, 명철 군자는 이것을 즐긴대. 똑똑한 군자는 이걸 즐긴대. 자, 똑똑한 군자는 이것을 즐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봐. 봐봐. 고전 시가에서 보통 이런 3인칭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표현이 있어. 맞지? 뭔가 군자라든지 자, 군자 등 자신을 그러니까 높이는 표현들 있지. 군자, 현명한 선비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거는 무조건 제3자야. 그러니까 높이는 표현은 무조건 제3자야. 맞아? 근데 뭐 초야우생 뭐 이런 단어는 보통 밑에 설명되어 있거든.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선비. 이런 식으로 낮추는 표현들이 있어. 낮추는 표현들. 이런 낮추는 표현들은 보통 화자를 의미해. 화자. 됐어? 이게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이제 그 학습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제 그 패턴인 것 같아. 스스로를 높이는 표현을 그 고전 시가에서는 쓰지를 않아. 알겠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떠한 표현이 좀 높이는 표현이야. 객관적으로. 맞지? 이거는 절대 어때? 스스로 1인칭 화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진 않아. 알겠어?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야인, 막 그냥 자연인, 야인, 초야우생 뭐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낮추는 표현이 나온다? 이거는 100% 화자야. 자기 자신이야. 왜냐면 남들을 그렇게 함부로 낮추는 표현도 쓰진 않거든. 그게 바로 유교 문화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요한 거는 명철군자는 이것을 즐긴다는 것이 화자는 이것을 즐긴다는 게 아니야. 똑똑한 사람은 이걸 즐긴다는 거야. 제3자는 이걸 즐긴다는 거야. 뭘? 이거 두 개를 즐긴다는 거야. 느낌이 오니? 알겠어? 자, 하물며 부귀가 위기라. 부귀 영화 할 때 부귀. 이건 누가 봐도 속세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 가난하게 살겠다. 오케이? 부귀는 속세를 추구하는 것은 위기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봐봐. 나가면 속세에서의 삶을 자연에서 나가면 속세에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맞지? 오, 꺼져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자, 그리고 응거하면 자연 속에서 삶을 살고 있대. 살 수 있대.
근데 똑똑한 사람은 이걸 즐긴대. 맞지? 이건 화자는 아니야. 똑똑한 사람은 이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어. 근데 화자는 아니라는 거야. 화자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어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지. 부귀가 위기. 부귀는 속세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어때? 가난하게 산다는 거야. 어디서 가난하게 살겠니?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는 말이지. 맥락상 삼수의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 삼수에서는 어때? 자연이 좋다 이지랄 해놓고 갑자기 속세로 나간다고 하면 이중인격자야? 아니야. 알겠어? 자, 연결이 돼야 돼. 자, 이제 끝났어.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소나무 문을 잡고 달 아래 누웠으니. 좋죠? 맞아요. 자, 세상의 1호 말, 세상의 티끌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1호 말도 없다. 한 털끝만큼도 세상의 마음이 없대. 맞지? 별다른 그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직전 문단에서, 직전 수에서 나타났던 정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 맞지? 계속 자연 친화적인 정서야. 자, 성현의 가신 길이 망고의 한 가지라. 성현. 얘 성현들. 자, 성현들. 똑똑했던 사람들 있죠. 제3자야, 제3자. 제3자가 갔던 길이 만고,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은커나 형커나 도가 어찌 다르리. 은은 뭐겠어? 은. 숨다라는 거야. 현은 드러내다라는 거야. 숨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뭐겠어? 처하는 거랑 똑같아. 즉 자연 속에 있거나 현, 드러낸다. 뭐? 속세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 도가 어찌 다르리. 자, 이거 서리법이거든. 자, 서리법 저번 시간에 해석하는 거 말해줬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 도가 어찌 다르리. 어떻게? 도는 다르지 않다. 오케이? 이렇게 살거나 도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굳이 속세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드러낼 수 있다? 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10년 동안 과거 급제를 하지 못했던 화자의 자기 합리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자연 속에서도 도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러는 거지.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니 아무된들 어떠리. 그렇지.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도 어때? 속세에서의 상과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100세인데 길겠느냐? 길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야. 10년 전 진세 1년이 얼음녹둑 탄다. 진세 1년. 진세. 조진세? 아니야. 속세야, 속세. 10년 전 속세에 관련된 마음. 10년 전 속세 마음은 무슨 마음이겠어? 여기 나와 있잖아. 10년 전의 화자는 맞지. 충효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시험 보려고 했지만 어때? 10년 동안 과거 국제에 실패했던 그 일을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네. 됐니? 됐어? 자, 문제 바로 풀어보자. 시작. 자, 기계처럼 풀으세요. 자, 시간은 2분. 아우, 선지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자, 30초 뒤에 하겠습니다. 자, 답은 자 위에 적어놨습니다. 자, 저 식물에 물 좀 줘야겠다, 저거. 좀 말라 죽겠네, 저거. 자, 봅시다. 자, 봐봐. 자, 1번. 삼수,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대상화한다. 대상화한다에서 대상이란 말이 들어가잖아. 보거나 생각한다는 뜻이야. 맞지? 뭐 언급을 하면 대상화한다는 거지. 자연물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역동성,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 자연물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맞지? 자, 역동성과 반대되는 말이 뭐야? 역동성. 역동성. 정적. 그렇지. 정적이라는 거야. 정적.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이고, 움직임이 있으면 역동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통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물들은 바로 뭐야? 파도의 움직임. 맞지? 파도가 치는 것들. 이런 것들 역동성 이미지. 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한다는 것은 가까운 대상을 보다가 먼 곳을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소나무 어때? 소나무 문, 가까운 대상이죠. 달 아래, 달 뭐야? 먼 대상이죠.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 시선 이동은 맞아.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드러내려면 속성의 대비가 나타나야 돼. 속성의 대비. 우리 최근에 배웠던 그 정지상의 송인에서 맞지? 자연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변한다. 뭐 이런 식의 속성의 대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맞지? 인간과 자연의 대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 것들 없지. 자, 3번. 성인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은 맞지? 그 성인이 직접 말을 해야 돼. 맞아? 성인의 말씀이 언급이 돼야 돼. 말씀 없지. 4번.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화자의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선생님, 근데 이게 왜 화자의 인생을 포괄하나요? 평생이라고 했잖아, 평생. 이때 당시야, 이때. 10년 전 화자의 평생 원하는 바는 속세였어. 이건 10년 전이잖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 물론, 여기까지 오면 어때? 자연을 추구하는 삶이 화자의 어떤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잖아. 여기쯤 오면은. 근데 이거는 어때? 10년 전의 시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화자의 평생을 포괄하는 속세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거 논리적으로 봐야지. 자, 이것도 맞고. 유구한, 긴 세월이라는 뜻이야. 긴 세월. 맞아? 자, 자연 속에서 바라보는 삶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것은 맞지?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거야. 안타까움. 맞지? 세월이 빠르니 100세인데 길겠냐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금방 100살이 될 것 같다. 즉 자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 말은 뭐야? 안타까움이야. 우리가 보통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는 언제 느껴? 우리가 좋은 곳에 있을 때. 맞아? 즐거운 곳에 있을 때, 너희도 놀러 갈 때 시간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잖아. 맞지? 선생님, 근데 그렇게 느낌상으로 파악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 10년 전 속세에서의 마음이 얼음 녹듯 한다라는 진술에서 알 수가 있어. 현재 공간에 대한 만족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정서가 있잖아. 갑자기 자연 속에서 안타까움을 왜 느껴? 아무런 맥락 없이. 오케이? 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9번. 구수의 임천이 좋으리다에서는 마음에 하고자 하여는 속세를 추구하는 마음이죠. 맞지? 임천이 좋으리란 동그라미. 서로 어때? 서로 다른 태도가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너를 조추려 했던 태도. 자, 이건 동그라미의 태도죠. 38수에서 추라는 모습은 세모야, 세모. 됐어? 이것을 즐기나니 라는 것은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중에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을 이것을 즐기나니야. 이건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자, 1수의 이 두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 이 두일은 뭐야? 세모지. 자, 이것을 즐기나니에서는 이 세모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대. 아니야. 이것을 즐긴다는 것은 동그라미를 할지 세모를 할지, 맞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 자, 됐니?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두 번째 연시조.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해석을 할 거야. 맞지? 자, 이 중에 실음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 어부의 생애래. 실제 어부일까? 실제 어부일까? 잘 봐봐. 사설시조에서 나타나는 어부는 진짜 어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연시조는 양반이 있었고 사설시조는 평민이 있었거든. 맞아? 연시조에서 나타나는 어부는 양반이야. 양반. 지금 이거 무슨 말이야? 코스프레 하는 거야. 코스프레. 어부 코스프레 하는 거야. 연시조는 무조건 양반이 있었거든. 근데 사설시조, 아까 전에 말했던 사설시조는 평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부 나오면 진짜 리얼 어부임. 맞아? 리얼 그물 싣고 고기 잡으러 다니는 리얼 어부임. 자, 이런 것들을 가어옹이라고 하죠. 가어옹, 가짜 어부. 맞지? 자,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때? 흥취, 자연에 더 몰입을 하기 위해서. 맞지? 몰입을 하기 위해서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자, 일엽편주, 작은 조각배를 만경파, 바다라는 뜻입니다. 바다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진 줄 알겠는가. 인세를 잊었대. 아, 이것도 어때? 정해졌네. 자연 속에서 속세를 잃고 자연에 몰입하는 삶의 태도. 오케이? 잘 봐봐. 이수 보자. 자, 굽어보면 천신녹수, 돌아보니 만첩천상. 자, 대구야. 맞지? 자, 대구야. 자, 대립관계인지 유사관계인지 파악해봐. 굽어보면 천신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자, 여기서 보면은 천신, 만첩 이런 표현들 해석 안 되는 건 굳이 집착할 필요 없어. 녹수와 청산을 중심으로 봐봐. 녹수와 청산은 바로 뭐야? 둘 다 자연이야, 자연. 맞지? 오케이? 굽어보면 푸른 물, 돌아보면 만첩이나 되는 첩첩산중이란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굽어봐도 자연이고 둘러봐도 자연이란 뜻이야.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돼. 알겠어? 1000길이나 되는 푸른 물, 푸른 바닷속의 물 이렇게 빡세게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십장홍진. 십장홍진. 속세야. 맞지? 속세를 얼마나 가렸는가?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무엇의 기능? 속세의 배리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야. 맞지? 강호에 월백하거든. 강호, 자연 속에서 월백, 달 월자죠. 맞죠? 달이 하얗게 비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자, 무심. 자, 무심이란 단어는 이제 알아둬야 돼. 내가 여러 번 알려줬을 거야. 이제는 알 때가 됐다. 이제는 외울 때가 됐다. 이제 무심이란 표현. 자, 첫 번째. 욕심이 없다. 오케이? 두 번째. 의도가 없다. 둘 중에 하나야. 알겠어? 욕심이 없다 혹은 의도가 없다. 보통 뭐 하늘이 무심하셔서 이거는 뭐 두 번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하늘, 조물주 이러한 식의 초월적인 존재가 주어로 상정되었을 때는 2번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보통 자연물이 주어로 상정되었을 때는 자, 1번의 무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자,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라는 말은 뭐야? 의도가 없다는 말이야? 아니야. 더 이상 더 욕심이 없다는 거야. 맞지?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없다는 것은 속세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말이겠지, 당연히. 됐어? 자, 청하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를 껴요. 선생님, 청하는 푸른 연잎이야. 알겠어?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녹류, 버드나무에 고기를 깨요. 자, 어때?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나열해주고 있지. 자, 노적 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음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노적 화총. 자, 버드나무 가지에 배를 메어두고 자연 속에서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자, 이거 패스합시다. 몰라도 돼요. 자, 사수 봅시다. 산두에 한운 일고 수중에 백군한다. 자,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 유사? 유사가 유사. 맞아? 자, 산두. 머리 두자죠. 산 정상이겠죠. 산 정상에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란 뜻이야, 구름. 산 정상에 구름이 이러고 있고, 수중. 자, 수중은 물 속이 아니야. 물 위로 해석해야 돼. 알겠어? 백구는 이제 강아지 아니죠? 갈매기죠, 갈매기. 갈매기가 물 속에서 납니까? 참치예요, 무슨 참치? 아니죠. 수중이란 말은 그 물 위를 의미한다고 봐야 돼. 맞지? 맞지? 자, 이 표현 별표 쳐주시고. 오케이? 자, 이 편이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야. 시선의 이동. 너희들이 고전 시가에서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이 선택지에 등장을 하면 이 구절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바뀌는 게 시선의 이동이야. 산 꼭대기에 있는 구름 봤다가 물 위에 날고 있는 갈매기 보는 거. 이거 어때? 고개가 돌아가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알겠어? 지금 구름 봤다가 갈매기 보고 있지. 맞지? 고개 돌아가고 있지. 이게 시선의 이동이라고. 자, 무심코 다정한 것. 자, 무심코. 여기서 무심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무심. 욕심이 없고 다정, 정이 많은 것은 이 두 것이로나. 이 두 것이 뭐겠어? 백구랑 한운이겠지. 일생의 시름을 읽고 너를 조차 놀리라. 자, 너 나왔네. 너. 뭐야? 자연에서의 몰입, 의인아. 됐어? 됐니? 자, 빨리 풀어봐. 15번까지. 렛츠고. 몇 시야? 몇 시간이 빨리 가냐? 뭐 했다고? 자, 보기는 아까 풀었던 패턴대로 풀어보세요. 알겠죠? 꼼꼼하게 보기에 있는 키워드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생각을 해주시고 뇌피셜로 가지 마시고. 알겠어? 제발 보기를 좀 대응을 해가지고. 맞죠?
자,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정답. 5, 5, 5, 5, X. 자, 5번이 틀린 이유는 뭘까? 강호 자연에 응거한 화자는 달을 대와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자, 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이수에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달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고 있지도 않죠.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위안은 보통 뭐 주체하고 객체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위안은 보통 어느 상황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위안. 위로를 받는 게 위안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적어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위안을 받든 뭐라든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뭐 내가 힘든 상황에 위안을 받을 만한 내가 상황이 있나요? 자연 속에서 뭐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맞지? 자, 1번, 2번, 3번 다 5, 5, 5 무난하죠? 자, 15번에 X입니다. 왜 X일까요? 왜? 윗글에 무심하고 욕심이 없고 다정한 것에는 화자가 초점하고 있는 대상들의 속성이 드러난과 동시에, 자, 화자가 갖추지 못한 대상의 속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군. 자, 그렇다면 무심코 다정하다라는 것은 욕심이 없다라는 속성을 화자가 가지지 못한 속성이라는 말을 의미한다는 건데, 근데 자, 일생의 시름 읽고 너를 읽고 자, 보세요. 자,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브와 관련해서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다.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정치 현실, 속세와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어부로 등장하고 있는 화자는 속세에서의 욕심이 없는 대상으로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부의 상황을 일부러 초점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대. 유유자적한 삶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둔 은자, 즉 자연 속에서 몰입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야. 즉 화자 또한 무심코 다정한 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 답 X. 자, 도산 12곡. 자, 이건 풀어오세요. 자, 이거는 풀어오시고. 자, 요것도 어때? 풀어오시고. 요것도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 요거 3개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 바로 이제 그 뭐냐 OX 문제 바로 풀고, 맞죠? OX 문제 바로 풀고 다음 주 테마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업 끝.